장난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애리나 옆에 장우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없는 동안 이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에 태평성대가 있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에리나 씨. 왜 이래요? 부담스러워요. 야, 참 뻔뻔하네, 이 사람. 누가요? 네? 왜요? 장훈 제가 씨. 없을 때 어땠어요? 저는요 계속 에리나 씨 최은정 씨와 언제 함께 늘 오냐, 하고 싶다 에리나 그러더니. 씨와 함께 할 때가 행복하다. 네. 좀 제발 빨리 그만두고 나가시라. 참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본 이제 3자 되면 해봐야. 아, 알는 해보세요. 거예요. 그래요? 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저 돌려봅니다. 물론이죠. 오브가 코스예요. 네, 저를 좀 더 선호하신다는. 좀 더가 아니라 전 무조건 원사이드 러브. 그래요? 네, 일방통행입니다. 제 의견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일단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에리나. 그나저나 전 사실 김수용 씨의 네. 수익률이 예. 제가 없는 동안 제가 없는 날수만큼이나 승리를 하셨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최은정 씨가 돌아갔다가. 오고 계속 연승을 달렸어요. 네네. 네, 혜리나 씨 오니까 이제 수익률 잡아먹나요? 그 얘기는 네? 곧 장훈 씨의 승리인가요 오늘? 역전 물론이죠. 예. 예. 요 반지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 좋은 반지. 혹시 네네. 다이아? 아니요. 웬다이아, 스부다이아, 스부다이아. 눈. 눈부셔. 네, 자 그래요. 자 시계도- 저렴한 장훈 씨의 멘트가 제 지금 귀등을 때리는 걸로 봐서 제가 복귀를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른바 그리스 효과가 오늘 시장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에리나 씨 효과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서럽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에리나 씨 효과예요. 예, 우쭈쭈쭈 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참읍시다. 누나 같아요. 동생. 그죠? 이런 동생, 동생이에요. 예, 이런 동생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요. 난 최웅. 그래요. 자, 오늘 시장은 1900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올랐는데요. 그리스 총선에서 누가 이긴지 아세요? 자민당 이겼습니다. 예. 김수영 씨? 한나라. 네, 신민주당. 네, 신민주당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얘기해. 자, 하나, 둘, 셋. 신민당. 그래요. 네. 제가 좀 공부도 하고 그랬네요. 긴축 와라. 네? 네? 긴축 거기까지만 완화요? 하지. 긴축에 찬성하는데요. 긴축 찬성. 예. 예, 그래요. 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편집은 없습니다. 잘 알든 몰랐든 간에 그리스 총선은 시장에 오늘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김수영 씨는 코스피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올 연말까지는 아마 2천을 넘지 않을까. 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요. 등락이 계속 있겠죠. 올해 고점이 2050포인트였는데 장웅 씨의 아니에요,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오늘 뉴스가 대부분이 이 그리스 호재는 이제 길어봐야 또 1, 2일이다. 하루 이틀이고 네. 또 다른 악재들이 또 숨어서 있다. 이런 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참 고민입니다. 과연 이게 2천을 뚫고 갈지 네. 또 여기서 또 뒤로 약간 네, 물러날지 공부한 거 말고 장웅 씨 생각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끝인가요? 아니 끝은 아닌데 그 치고 나가는 게 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보 전진을 위한 삼보 후퇴. 무섭네요. 잠깐 그럼 계속 뒤로 가네요. 네. 아니 정중할게요. 네.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이고, 네, 그래요. 자, 시장이 조금 좋았으면 사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을 이벤트도 다 시장에 조금 우호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좀 팔까 했지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코스피 비롯해서 시장이 얼마나 더 오를지 그에 맞는 성공 투자 전략까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매일매일 비교하는 대결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요, 거액 자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래간입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올해 긴만이죠. 우리 김님이. 네. 그냥 넘어가질 않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가 아이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보내시면 감동적인 사연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처음 하게 됐는데 벌써 이만큼 수익률을 생겼습니다. 네. 이럴 때 과연 어떤 종목을 다시 어떻게 팔고 사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연. 네. 네. 아니면
뭐 여러분들 사연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동적이든 안타깝든 혹은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요?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도 모두 환영입니다. 자,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을 도와드리는 순서는 선착순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쇼스트랙 1부 자리 옮겨서 시작합니다. 네, 주식 쇼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죠.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집니다.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새롭게 또 고종현 전문가 2주 만에 보니까 헤어스타일에 약간 변화도 있는 듯하고 조금기 전문가님도 잠시 후에 수익률을 보겠지만 뭔가 좀 자신감이 얼굴에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냈는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네, 아쉽게 두 분의 멘토 전문가 인사만 했는데요.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부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요즘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오래간만에 화면에 나오는 고종현 전문가 보니까 실물이 훨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훈 씨의 멘토 전문가님 누구시죠?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지식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부터 기대도 좋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오른 이유 그리스 덕인데 2차 총선의 결과가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긴축을 찬성하는 이른바 기존 여당의 신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간 음봉으로 밀리면서 1890선에 마감된 게 약간 아쉽기도 해요.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오프닝 할 때 장훈 씨도 말씀하셨듯이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아무래도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20일까지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그리스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고, 그리고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재무장관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제 줄줄이 달려있는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등락을 좀 부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관점만 좀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됩니다. 종목군들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반등에 있어서도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장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렴한 종목군들은 꾸준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좀 유지하고 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밀려버리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오늘 펼쳐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종상에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각국의 이제 정책들이 유동성 완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안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또 다른 이제 성격의 시장을 좀 도래시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발 안도렐리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냐, 확실히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 사이에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고종현 전문가의 의견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후반에는 좀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다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우려감이 다시 표출이 되면서 음봉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네네.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 저는 이제 앞에서 또 오프닝 하실 때 장훈 씨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2,000포인트 네, 오프닝 회복에 굉장히 대해서. 열심히 보셨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의 거시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지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리스크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내재된 상태에서 계속 변동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저렴한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붙어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뭐 구분응선 정도만 넘었다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3,795억 현물 순매수. 석 달 만에 최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매수 전환을 했다가 바로 좀 매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특히나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초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매물 부담,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또 외부적인 악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이제 거듭해 왔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전환을 하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그 수급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심리적으로도 지금 그 그리스 악재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추가적인 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그 그리스가 긴축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찬성하는 정권이 이제 들어섰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스페인이 지금 그 긴축에 대한 부분 없이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 국민들의 좀 거부감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형평성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근데 예. 그 긴축을 한다고 해서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 경제 자체가 지금 중간 허리가 중소기업이 없는 그런 그 상태이고 또 지금 그 북유럽하고 남유럽하고의 하나의 유로 공동체로 지금 그 묶이면서 환율이 굉장히 그 절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이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분간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그리고 스페인 문제라든가 이탈리아 문제까지 어떻게 좀 그 형성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진입 강도를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대했던 것만큼의 흐름이 안 나왔을 경우에 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지만 미국계라든가 유럽계라든가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향후 이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식을 사고 또 빠질 것인지 좀 그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추가 변수로 어떤 유럽의 상황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그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금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부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긴축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긴축을 가지고는 국민 경제를 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후폭풍적인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 대한 우려도 군데군데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앞으로 시장이 그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딛고 조그만 호재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 준다면 상승 추세를 또 추세적으로 조금 믿고 계신 고정현 전문가님. 예. 여전히 전차가 좋을까요? 낙폭과대가 좋을까요? 이 정도에선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시 1900이 온 날 아닙니까, 예. 장중에? 그런데 이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4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신고가를 달리는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신제품 출시 앞두고 있다. 이것이 지금 재료로 선반영이 되고 있고 그 출시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반락이 일어날 수 있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제 오른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조선이나 철강 이제 건설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들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수용시 포트에 들어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발 악재에 의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 업종 중에 최대 피해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락에 대한 모멘텀 악재 자체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좀 해소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 업종에 오늘 가장 강하게 본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현대기아차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들 업종 같은 경우도 5월 이후에는 별다른 상승세 없이 그냥 옆에서 횡보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안 모습입니다. 빠진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종목에 새롭게 붙어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들 업종보다는 저렴한 업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저렴한 종목군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악재가 이제 민감하게 반영이 됐으니까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앞에서 이제 조근기 전문가님이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대형사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개별주를 보시는 것보다 그 시총 상위 종목에 아니면 업종 대표 종목 안에 대형사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중심을 꼭 잡아두시고 개별 종목군들을 가지고 작은 비중을 가지고 좀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저렴한 싼 종목 하지만 대형주 정도에서 찾아보면 더 좋겠다. 잠시 후에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준비해온 종목까지 공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략까지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김수영 장훈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주식 배틀 1억 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수용 씨는요, 바른전자와 콤텍 시스템을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다 하셨던 것 같고, 장훈 씨는 LMS를 오늘 시초 가격에 매수를 희망한 듯 합니다. 과연 매수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됐을런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대형주가 많은 김수용 씨의 놀라운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정말 그렇네요. 자, 현대중공업 7% 이상, SK이노베이션 지난주에만 11% 올랐는데 오늘 더 올랐습니다. 17.6%. 두 종목 모두 다 고정현 전문가가 오늘 출연 중인데요.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이죠. 자, 인포피아 역시도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6%또 한번 수익을 크게 안겨줬습니다. 성우하이텍도 박스권을 약간 넘어가는 좋은 흐름. 한전기술도 플러스인데 초록뱀과 삼성 SDI는 약간 아쉽고요. 자, 바른전자와 콤텍 시스템 금요일날 사고자 했던 두 종목이 모두 안 잡힌 모습입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6에서 7%가량 올랐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금은 15% 그대로 남겨져 있을 듯합니다. 자,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5월 말에 고정현 전문가가 현대중공업 사자했는데 현재 성우하이텍과 인포피아와 나란히 한 6, 7%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화면에 보여지는 높은 수익률 종목 가운데 세 종목이 무려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이라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SK이노베이션 추천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오르면서 큰 수익을 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17.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가보죠. 자, 삼성 SDI도 많은 분들의 그런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직 수익권은 조금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큰 것도 아니고 초록뱀이 조금은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이지만 손절 가격을 약간은 터치를 해보는 모습. 한전기술 괜찮고요. 자, 고승원 전문가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바른전자, 콤텍 시스템 모든 현금을 다 쏟아부어서 사고자 했지만 오늘 갭 상승 혹은 약간의 가격 차로 인해서 매수가 안 된 실패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장훈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장훈 씨가 오늘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동아약품이 일단 남겨져 있고 나머지 세 종목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 종목 모두 지난주에 매수를 결정한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은 그래도 속이나마 수익 안겨주고 있고요. 자, 시공테크가 김정아 전문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2거래일 만에 오늘 상을 쳤거든요. 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LMS도 오늘 한 10% 가까이 올라지면서 사자마자 장훈 씨는 매수 실패가 아니라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네요. 현금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장훈 씨의 전 종목이 한판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아약품은 약간 5,000원대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한항공은 일단 5만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속도를 붙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내주고 있죠. 오늘 조금기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공테크 오늘 상한가 같고 LMS도 오늘 사자마자 10%. 전 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의 상한가 친 종목도 있어서 장훈 씨 오늘 수익률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 김수용 씨가 지난주 내내 이기면서 5연승을 했다는 소문은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왔는데 장훈 씨 쪽으로 승기가 넘어갈 수 있을런지 장훈 씨 표정 별로 안 좋은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총 수익률 결과부터 확인해 보죠.
자, 지스페트 1억 쇼 1억을 불려라. 두 분의 표정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뀌죠. 김수용 씨의 연승이냐 아니면 장호 씨의 뒤집기냐. 배우관은요? 차도! 장호 씨 제가 봐도 안 돼요. 에리나 씨도 가세요. 예? 필요 없어, 가세요. 사람이 참 그렇게 마음이 남자네 갈 때 같네요. 네, 다른 사람을 안 치든가 해야지, 진짜. 이건 몇 번째 지고 있는 거야, 진짜. 짜증 그럼 나네, 지금 갑자기. 누구 제3의 인물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 강 PD 어때요? 됐고요. 그분도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품질려 되잖아요. 품질려. 예, 그러니까, 네? MC 아나운서 분 중에 또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을 하셔야겠어요. 뭐 여기저기 다 지금 승리할 때까지 지금. 물론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더 쳐나봐야죠. 뭐, 어쩔 수 없게. 그 감한테도 한번 좀 의사를 타진해 보시고요. 예, 그래요. 몇 번째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요. 근데 오늘 장훈 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 치고 뭐 10% 넘게 오르고 전 종목 다 플러스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김수용 씨 이런 날이 온다. 네. 제가 없는 동안 왔지만 시장에 네. 성큼성큼 오를 때 대형주를 많이 쥐고 있는 김수용 씨에게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네.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6연승 맞죠? 네, 뭐 세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좀 세기도 조금 피곤한. 네. 그리고 뭐 제가 정한 거보다는 특히 뭐 제 포트는 그 고정현 전문가가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네, 누구시죠? 옆에 계신. 예. 고정현 전문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그럴까요? 덕분에 네. 이겼습니다. 정말 사실 그 중간에 고정현 전문가 종목에 또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질 때도 예.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제대로 빛을 그죠? 발하네요. 그러게요. 네. 예. 저도 좀 왠지 속이 후련하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수용 씨가 축하받아야 될 일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고정현 전문가.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예.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네. 미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 네. 네. 장우 씨는 네, 저도 뭐, 다, 승리했을 때 굉장히 플러스- 자아도취 하는 그런 모습. 누가 내가요? 예. 제 승리에는 리치맵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네. 지금 리치맵의 조금기 전문가님 전문가들은 표정 좀 봐주세요. 파미셀의 조공규 전문가십니다. 파미셀의, 그렇죠? 네. 그거 외에 뭐 지금 이제 있어요? 대한항공 지금 이제 시동 켜고요. 네. 8주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래요? 네, 관제탑에서 사인만 나오면 지금 바로 그냥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제.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도 조금기 7월 전문가님. 1일날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그래요? 네. SK 이노베이션에서 기름 좀 넣어드릴게요. 예. 네. 헐헐 날아가세요. 죄송합니다. SOE 넣겠습니다. 참. 예, 그 비행기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2차 전지나 필요한 것들 있으면 삼성 S대 좀 갖다 쓰시고요. 미안해요. 너무 같네요. 똑같은 분이구만 이분도. 그 최은정 씨하고 똑같은 분이야. 또 왜 그렇게 또 몰아가고 그래요? 이쪽으로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또 쏠려 있어 보니까. 네, 그래요. 자, 아이, 본인의 승패에 대해서 본인의 이렇게 약간 돌아보고 네. 좀 가지세요. 조심하세요. 전 남탓합니다. 예, 그래요. 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종현 전문가의 작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택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예. 가치를 발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한 종목 한 종목 먼저 잠깐만요. 본인의 종목부터. 예, 저기 네? 포트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저 얘기하시는 동안 저희 그 조근규 전문가하고 저하고는 네네. 네, 여기 스타벅스라도 좀 갔다 와야 차나 될 한 것 잔. 같습니다. 네. 예, 스타벅스는 캐러멜 마키아토라도 하나 빨고 와야겠는데요. 저기 장훈 씨 네. 말씀하실 때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도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해주세요. 네.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네, 물론이죠. 티타임이라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포트가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요거 한 6시 한 48분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죠. 우리 장훈 씨하고는 마이크를 다 빼고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정유일 전문가님은 여기 그냥 갈 계시고 의향이 싶어 하는 것 별로 같은데. 없는데, 예. 장훈 씨만 갔다 와도 뭐.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자, 장훈 씨. 장훈 씨, 저희 마이크는 두세요. 아, 저희 회사 거라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빼고 가야지. 가다가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문의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예. 맥을 탁 끊었지만 맥을 좀 이어가 보죠. 아니, 무례함을 참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종목 이걸 다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의 종목부터. 자, 일단 예. 오늘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이 오늘 좀 강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대륙 안에서 가장 유럽이라는 대륙발 악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이제 조선업종입니다. 그만큼 많이 저렴해지고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많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진하게 좀 진행된 이후에 주말 동안에 들려왔던 얘기가 이제 그리스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유로존에 어느 정도 그리스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희석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최대 이제 수혜 업종으로도 오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비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 그 탄력 자체가 좀 느린 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종 안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탄력도가 좀 낮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 오일뱅크 상장과 관련된 그 뭡니까 약간의 이제 미뤄지면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에 대한 악재를 좀 받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가격이 저렴한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저렴한 종목이 이제 현대중공업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상승력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 자체가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뭐 3% 정도, 2.7%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 부담스럽게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등락은 좀 거치더라도 우상향돼서 올라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현재 뭐 유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대형사들의 포커스로 맞추는 부분들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해서 뭐 17% 이상 올라왔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가격선 자체가 적정 주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그런 가격선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목표치를 좀 높게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요. 모니터링 하니까 그 매일같이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끊어내야 된다. 현대중공업도 예.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잘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근데 뭐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수영 씨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제 SL이라는 종목 기억하시죠? 예, 예. 그 종목이 오늘 뭐 23,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중간중간에 등락을 거치더라도 바닥을 찍은 종목은 계속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우상향이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이나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 흐름에 영향을 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과매도권을 벗어나는 흐름상에서 과매도권에서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등락을 거치더라도 적어도 손실을 안 본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없다 하고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좀 누적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포피아. 인포피아를 좀 볼게요. 인포피아는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다음날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그렇죠. 예. 그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난주 그 후반부 내내 이제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재상승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그 대형사도 아닙니다. 이제 소형사하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짧은 단기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14,000원의 돌파 시도가 오늘 장에서 좀 들어갈 수 있을 오늘 장에서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 150원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14,000원의 안착 시도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상에서는 16,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좀 두고 가시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8,000원 영역권까지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어렵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개별적인 수급을 받는 종목이고 거래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들보다는 자금 위험상에서 고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한만식 전문가님의 성우하이텍인데요. 네, SL 얘기하셨지만 오늘 성우하이텍도 SL도 이제 자동차 부품 중형사이지만 성우하이텍도 이제 자동차 부품의 중형사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의 업종군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업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현대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대형 부품사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현대위아가 있죠. 근데 이들 대형 종목군들 말고요. 이전에 이제 시장을 지탱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었던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들 그러니까 초대형사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코스닥의 중형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L을 17,000원 당시에 이제 추천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얘네들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근데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사들, 부품업종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그러면 드렸었습니다. 전차하면 아무래도 부품주 쪽이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 안에서 뭐 SL이나 그 한일이와 뭐 성우하이텍, 평화정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오히려 주도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사가 아니라 코스닥의 이제 중가 종목군들, 예, 중소형사의 종목군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성화이텍은 조금 살펴주셔야 되는 게 물론 고정현 네. 전문가의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목표가에 거의 다 왔거든요. 만약에 내일 목표가 도달하면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짧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내일 해가지고 한번 챙겨줄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갭상승 후 양봉이 나오면서 3.5%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짧은 매매를 할 때는 한번 챙겨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소영 씨한테 일단 넘길게요. 이걸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매수 단가 대비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이 나오더라도 그냥 견디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종목수를 줄이고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뭐 오늘 종가가 이제 14,450원이니까요. 15,000원 근방상에서는 한번 끊어내주고 가는 게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장우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지금 한 1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안 가셨나요? 예. 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얘기해 달라고 아니 할까요? 오더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음료 오더하고. 예, 좋습니다. 예. 자 남은 아, 종목들. 타이어드. 예,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의 초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미가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예, 하마시 전문가님이 추천을 하셨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잘 아는 개별주가 아닌데요. 예, 잘 아는 개별주가 아닌데 오늘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도 음봉을 떨어진다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개별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시장과는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오늘 음봉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더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지지난주에 만들어놨던 2,100원의 이제 최저점을 예, 내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은 지금 현재 뭐 건설사나 이제 그 뭡니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강세가 들어오고 금요일 오늘까지 단봉으로 좀 쉬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양봉이 강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 예, 여기까지네요. 예, 한 8만 원, 8만 1,000원대만 한번 뚫어지면 한전기술도 소위 이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바른전자하고 콤텍시스템 우리 뭐 김수용 씨는 원하는 가격에 안 와가지고 안 잡혔지만 특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 30원 차이로 안 잡혀서 분명히 사신 시청자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30원 차이라는 게 이제 1,000원짜리 종목에 30원이면 작지 않은 폭이거든요, 예. 사실. 근데 오늘 이제 그 8% 가까운 7.69% 정도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 바른전자를 지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3,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만 두고 가시면 1,300원. 됩니다. 아, 네, 그렇죠. 1,300원이죠. 예. 1,300원 정도의 목표치만 두고 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얘 역시도 이제 개별주기 때문에 시장 흐름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매수가가 밑에 있을 텐데요. 매수가는 꼭 마지노 순으로 잡고 가십시오. 네. 예. 이렇게 익절선이나 손절선을 꼭 두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콤텍 시스템인가요? 네. 오늘 4%대 갭상승하는 바람에 예, 그러네요. 어제 이제 음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갭상승 후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방향 전환형 캔들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종목 역시도 시장과는 개별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지난주 내내 부딪혔던 1,400원 영역권 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48분까지 하지 않을까 장우 씨 기대는 어긋났고요. 32분 49초에 모든 AS를 들어봤습니다. 장우 씨? 네.
자, 이제 잠 좀 깨시고 이제 본인의 종목을 조금규 전문가님이 멘토링을 해주실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파미셀은? 예, 지금 뭐 파미셀은 오늘 좀 많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고점 찍고 내려와 가지고 네. 좀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익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조금규 전문가님 지금 동화약품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동화약품 파미셀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미셀을 얘기해가지고 네. 지금 저점 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 탄력을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제약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올랐고 제약주들도 다 올랐고 또 혁신형 그 제약기업 선정 이렇게 되면서 그 선정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동화약품은 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제약주들의 특성이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 좀 못 가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5,100원 정도가 상당히 강하게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하에 있다. 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여전히 조금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수익률만 본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좀 보유하고 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항공 오늘 다른 것에 비해서 오르기는 올랐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기관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험 쪽에서 한 15만 주 정도 나온 중에서 보험이 한 13만 7천 주 그리고 그 투신권에서 또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보험 쪽의 매물은 추세화되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지는 네.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흐름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다시 뭐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항공도 유가가 지금 그 하락 추세 일시적인 반등을 하지만 그게 이제 크게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적고요. 실적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네, 보유율도 일단 한 5만 원 정도 벽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거래량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매물 부담 자체는 돌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기관 매물만 없으면 크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시공테크는 조금 있다가 또 연결을 하실 거죠. 전화 연결 추천하신 분 네, 장훈 씨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요, 아직 뭐 계획이 계획이 없습니다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네. 저희가. 장훈 씨 또 상한가셨기 때문에 그죠?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곧바로 LMS, 네, LMS 사자마자 LMS 같은 경우에 LCD 그 고휘도, 그러니까 휘도를 높이는 그 필름을 하는 그 밝기를 강화하는 그 필름을 네.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쪽에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오늘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소외됐다가 저가 메리트에 따른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폭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조금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한 16,000원 언저리까지는 큰 부담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고요. 이상원 전문가님이 한 기간을 한 2, 3주 정도 보시고 2만 원 얘기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10%씩 성큼성큼 간다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만 원까지도 빠르게 가겠지만 매물대를 감안하면 말씀드렸지만 매물대가 지금 18,000원대부터 2만 원까지 집중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내려오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개인 투자라든가 이 세력들이 물량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그러면 한 15,000원부터는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16,000원 정도가 1차 상승의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13,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이상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훈 씨, 김영호 전문가님하고 연결을 혹시 원하세요? 연결 안 원합니다. 왜요? 네? 전화 안 받는데요, 지금. 그래요? 네, 장훈 씨 전화라서 아마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네. 저희 담당 PD가 전화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장훈 씨 폰으로. 아니요. 저희 담당 PD 폰으로 했기 저희 때문에. 담당 PD는 그 네. 본인의 통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장훈 씨 전화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하숙 작가 핸드폰으로 전화했나 보군요. 그럼, 예.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의 의견도 안 듣고 네.
제 나름대로. 얼마로요? 오늘 사실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 지금 조금기 전문가님 조용히 웃고 계세요 지금. 네. 아니 그 상향 장훈 조정. 애널님 얘기해 네. 주시죠. 상향 조정하라고 아까 방송 전에 예, 또 연락 왔었어요. 아 장훈 씨한테. 네, 네, 네. 조금만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공테크에 대해서. 네네. 뭐그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뭐 4,700원 해가지고 돌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는 보유 쪽으로 좀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근데 시공테크 자체가 지금 그 여수 엑스포 재료주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걸 진단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그 테마주로 해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상향 조정하더라도 네. 손절가를 상당히 높여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 4,5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익절을 올려놓고 할 수 있게. 그런 네. 정도로 해서 대응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게 탄력을 갖고 가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면 실망감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훈 씨하고 우리 조금규 전문가의 월요일 커플 네. 두 분은 뭔가 안 맞는 듯 아니에요. 뭔가 잘 맞고 많은- 있어요. 너무나도 잘 맞고 아니 얘기를 좀 있습니다. 끝까지 안 맞는 듯 하면서 뭔가 맞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네. 목표가는 5,500원으로 네네. 네. 홀딩이 아니라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르딩입니다. 호르딩이라고 왔어요. 예. 그래서 5,500원 목표가에 호르딩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오르딩 예. 호르딩 호나우딩 하는데요. 홀딩이 아니라 이수영 씨 어떤 후배의 지금 어떤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제일 교포 개그. 네. 발음이 안 되는 제일 교포 개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해 봐요. 네. 지금 예. 지금 5,500원에 네. 네, 목표가 네, 호르딩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호르딩 지금 안에서는 빵 호나우딩요? 터졌대요, 지금.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시공테크 어쨌든 안 팔겠다는 네. 예 좋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네, 조금규 전문가님은 언제나 표정이 또 변함이 없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규 전문가님 말 듣고 싶은데 방금 또 왔어요. 지금 연락이 됐다고. 네. 예. 손절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여가지고 가야죠. 네, 지금 호나우딩류 보느라 정신이 없군요. 조금규 전문가님이 목표가는 뭐 올린 것도 좋은데 손절가도 같이 좀 올려서 물론이죠. 손절가 올려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5,500원이 목표가기 때문에 얼마로요? 5,300원. 조금규 전문가님 죄송한데 우리 장우 씨가 조금 정신이 없어. 제가 돌아오고 막 너무 반갑고 이래서 막 호나우딩류 갖고 혼자 막 웃고 있는데요. 손절가 설명만 다시 한번. 4,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이 급락 이후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500원을 지금 그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의 매물이 굉장히 급속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장우 씨? 4,500원입니다. 예, 그렇죠. 손절은 4,500원. 네. 목표가는 5,500원. 호르딩 호르딩.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 오늘 아주 복잡다단한 그러나 아주 상세한 포트폴리오 점검 한 종목씩 받아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볼게요. 네, 놀랍게도 김수용 씨를 6연승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고종현 전문가의 오늘 추천 종목 궁금합니다. 앞서서 고종현 전문가의 추천 종목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텐데 말이죠. 오늘 종목은요? 예. 아니 근데 오늘 그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도 될까요? 아, 왜 또 갑자기 약한 모습? 하세요. 아니,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예. 아, 종목이 너무 종목이 많아서.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솔직히 다음 주에 나와서 이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볼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요일부터 네.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수익률이 안 좋은 것부터 다 잘라내는 걸 수요일부터 하기로 해요. 아, 근데 왜 또 수요일부터예요?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하시죠. 자, 좋습니다. 예. 혹시 장우 씨 어떤 핍박 때문이라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 종목 쭉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너무 제가- 종목이 많아서 네. 아, 수요일부터 좀 줄여야죠. 네, 네, 좋습니다. 김선수 줄이고 이제 제가 늘릴 겁니다. 네. 네. 아, 예, 한 여기는 20종목 늘려버리려고요. 저 종목 한 3가지만 더 추천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자, 오늘 아주 묘한 그런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조금기 전문가의 풍성한 종목 추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정현 전문가 오늘 종목은요? 예,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어? 예, 그때 두산 중공업 그렇죠. 네, 두산 이어서. 중공업에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네. 마켓. 두산 네.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전에 추천을 드렸다가 시장과 함께 좀 밀렸다가 오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두산은 그룹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두산 지주가 있고, 예, 두산 지주의 주력 계열사가 두산 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의 주력 계열사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 그룹사들은 시장 안에서 좀 특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중국향 관련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두산 그룹주 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중국계 상해지수로 좀 민감하게 그 동조화가 일어나는 종목이 두산 인프라 코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유로존 악재에 대한 부분적인 해소에 대한 수혜가 가장 민감하게 이제 그 반영이 됐던 업종이 이제 조선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는 두 가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시장 안에 내재된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 리스크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G2의 부양책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산 인프라 코어를 오늘 장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명분은 중국의 긴축 완화를 넘어선 유동성의 공급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해 종합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민감하게 같이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인프라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풀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그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3월 달에 24,000원의 고점을 찍고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당의 이제 그 하락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굴삭기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악재였었죠. 그렇죠. 예. 근데 전동기 대비해서 그 감소세가 둔화된 상태에서 지금 재고도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당국에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건설 장비들이 건설 장비의 수요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뚜렷하게 이제 증가 추이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판매 저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는 매수 전략 자체는 그 언제나 그랬듯이 시초가와 종가에 절반 나누어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갭 상승이고 갭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좀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화요일 2부 시간에 그 스트라이크 쇼 2부 시간에 이제 수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월달 들어서 조정을 겪고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수렴의 응축점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스프링을 최대한으로 이제 압축한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스프링을 손에서 놓는 순간 이제 튕겨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확인하는 대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21,500원 정도의 목표치가를 잡고 가는데, 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동조화가 강하게 뛰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상에서 시장과 함께 동조화가 이제 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21,500원의 단가는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수정을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21,500원 정도의 매물벽이 지금 현재는 가장 강한 매물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잡고 가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지난주의 저점 수준이 18,000원 정도로 손절선을 잡고 매수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매수 전략 자체가 이제 시초가와 종가로 나뉘는 이유 자체가 시장이 이제 오늘도 갭 상승이 이제 강하게 좀 들어오긴 했지만 언제라도 또 아침 시초가가 나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잡아내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혁 씨, 두산 중공업에 이어서 이번에 인프라코어 추천을 받았는데 아까 밥게 되기도 했고요. 뭐 네, 궁금한 밥게. 점 없나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유럽과는 별 관계가 아, 중국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앞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이제 종목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듣고 보고했었던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살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안 좋다 했었던 산업재, 기계, 뭐 건설, 조선, 철강 뭐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부분들인데 예.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수영시 포트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도 네. 안 좋다 했었던 업종군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시장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상에서 상당히 저렴하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가면 되고, 하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멘텀과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네. 밥샵. 몰라요. 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밥겟 하니까 밥샵이 생각나서요. 밥샵이라고 있어요. 네. 이름이 죄송해요. 네, 밥샵 파는 좀 밥샵. 얍삽해요. 밥샵. 예. 예. 컨텐츠에 안 맞게 좀 두산 얍삽한 밥샵이에요. 인프라코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밥샵은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장우 씨. 네, 자, 우리 조금기 전문가님의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풍성한 종목. 네. 오늘 몇 종목인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다 장우 씨가 한 매수합니다. 3개 정도.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한 종목인데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없는 종목도 짜서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저희 20개 만들어야 되는 20개. 네, 가지고 나온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LS 산전. 이 종목은 그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 시스템이라든가 전력 관련 그 자동화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까 지금 고종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 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강력한 그 경기 부양 기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좀 중국 쪽에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지금 내수 경기를 부양하면 녹색 성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이 있는 LS 산전,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 그린 에너지 그 사업 이런 쪽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중국 내수 경기 쪽하고 또 남북 관계가 좀 호전이 되면 어쨌든 그 경제 구역을 좀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수혜주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지금 저가 매수가 굉장히 큰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금 효성하고 뭐 기술 유출에 대한 공방으로 해서 지금 그 대표이사하고 임원이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장우 씨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저기 공급횡령하고 네. 그다음에 배임. 또 배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공급횡령 배임은 아니고요.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문제가 된 게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을 지금 그 송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인데 우리가 네. 지금 그 기술은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허를 가지고 다툴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물론 네. 그 와서 지금 문제가 된 임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효성에서 일을 해왔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왔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재로 계속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LS 산전 2분기 실적은 좀 2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LS 산전의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LS 그룹 자체의 움직임, LS의 주가 자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실적이 좀 작용이 되면서 요때 이렇게 많은 그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낙폭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전환이 좀 되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움직이려고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한 차례 정도 저점에서 이탈을 하는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요런 하락 파동이 상승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산전도 그런 흐름 하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6만 7천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정도. 굉장히 짧게 잡았는데 5만 7천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갭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갭 발생을 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갭을 메우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또 목표가도 좀 그 2주에 그 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만약 갭 메우지 않고 바로 또 추가적으로 뽑아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패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5만 9천 한 200원, 300원 정도, 5만 9천 200원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 정도 지금 5일선과의 갭을 조금 메우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59,200원 매수가, 목표가 67,000원,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로 61선을 뛰어넘었는데 약간 눌리면 사자 LS 산전 설명이었습니다. 장훈 씨,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좀 추천이 됐으면 왜냐하면 현금이 상대적으로 지금 김수영 씨보다 많으니까 했었는데 부러워요. 네. 강력한 한 종목 어떻습니까? LS 산전. 무조건 매수죠.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뜨는 예. 거죠. 곽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전력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전력 때문에 여름에 그 에어컨이나 그 선풍기를 확 더워서 많이 쓰게 되면 전력이 다운되거나 예비 전력이 뭐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매수를 희망 의사를 좀 내비쳤는데 최종적으로 비중, 가격 어떻게 또 매수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 결정할 수 있는 전략템 1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씨, 네. 이제 10초가 지났음을 알리는 거죠? 물론이죠. 예, 내일도 해주시고 모레도 해주시나요? 네, 10초. 예. 예. 자, 예. 내일 모레 약속해줘. 계속. 예, 근데 한 번만 해주십시오. 헷갈립니다. 자, 우리 김수영 씨의 최종 결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LS 산전 네? 잘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15% 매수입니다. 아, 그 바른전자고 컴텍 시스템 못 산 돈으로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네. 현금 올인. 네, 시가 7.5%, 종가 7.5%. 아, 사람이 그래요. 뭐 10% 10%면 10%고 5%면 15잖아요. 7.5%. 남은 게 15밖에 없어요, 현금이. 아, 그 반반. 네.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목표가하고 손절 가격 무엇보다. 네, 목표가는 네, 21,500원이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예, 가격 그대로 따라갔네요. 다만 전문가 추천 비중은 20%였지만 남은 현금이 15%밖에 없어서 시가와 종가에 나눠 사겠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였습니다. 장우 씨, 결정하셨죠? 네, 일단 오늘 그 조금기 전문가의 그 LS 산전, 네. 스마트 그리드 사업, 유비쿼터스, 자,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쿼터스는 맞나요? 그럼요. 예, 유비쿼터스하고는 좀 다르죠. 다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예. 예. 무조건 스마트 그리드, 네. 전력 안정,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력이. 예. 그러니까 신민당처럼 딱 1절만 하면 맞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설퍼서 좀 자, 탈이에요. 그래요. 자, 그리고 시공테크. 네. 시공테크 김정화 전문가의 시공테크는요. 오늘 그 홀딩 의견에 따라서 네.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만 좀 상향 조정해서 5,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도 4,500원으로 올리고요. 네, 올리고요. 예, 좋습니다. 자, 시공테크 목표가 도달했지만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고 손절가도 동반해서 올리면 물론 예, 오늘 조금규 전문가 추천 종목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LS 산전도 역시 추천받은 대로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결정 이렇습니다. 최종 결정본 김수영 씨 포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별로 시력이 안 좋은데요. 김수영 씨 포트를 이제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두산 인프라코어 15% 정도 신규 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높은 수익률, 인포피아,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6에서 많게는 17% 이상 수익을 내주는 고정현 전문가의 강력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좀 함께 상세하게 가격과 함께 보실 텐데요. 현대중공업도 뭐 짧은 호흡,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짧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있었지만 잘만 갑니다. 7에서 17% 수익을 내주는 고정현 전문가의 업종 대표 종목이고요. 고정현 전문가 또 다른 종목 개별주이긴 합니다만은 인포피아도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수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성우혜택의 한만식 전문가님의 추천 이 종목도 아주 짧지만 한 번쯤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초록뱀은 아직 수익권은 아닙니다만 좀 더 기다려보죠. 한전기술은 차트상으로 한번 크게 양봉이 솟을 것 같다. 긍정적인 평가가 기술적으로 있었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의 굴삭기 판매 감소에 따른 악재를 모두 다 소화를 했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고정현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초가의 반, 종가의 반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포트 보죠. 현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종목 수는 훨씬 적습니다. 자, LS 산전의 신규 편입을 한 10% 정도만 원하고 있습니다. LMS, 시공테크, 대한항공, 동아약품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을 추천하셨던 조금규 전문가의 또 다른 종목이 오늘 바로 LS 산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약품도 꽤 뭐 이만한 종목 또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홀딩이 되겠고요. 대한항공도 조금 탄력은 강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공테크가 조금 중요한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1차 목표가를 이미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로 목표가를요 5,500원까지 높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손절 가격을 거의 입절 가격이 되겠죠. 4,700원까지 상향하겠다는 장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LMS 좋고요. LS 산전도 일단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리고 중국 관련 역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S 산전 뭐 기술 유출 공방의 효성과 있지만 악재로서의 영향력 미미하다 설명 들어봤고 약간의 눌림목 매수를 조금규 전문가님의 추천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 완성본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가 더 편리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잠깐만. 그 에리나 씨가 제 포트 얘기하실 때 네. 그 4,700원 손절가를 말씀하셨거든요. 4,500원이죠. 예, 4,500원입니다. 예. 제가 이거, 제 예. 입을 믿질 못해서.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장훈 씨? 고맙죠? 네, 고마워요. 자, 잠시 후 이제 진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